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산불 1안을 정식적으로 공식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산불은 첫 번째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두 번째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세 번째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자의적 수단이며 안보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이전 정부가 중국과 약속한 사드 산불 1안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한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거리였으며, 한국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습니다. 2016년 7월 북한 붕괴론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고, 2017년 4월 대통령도 없던 시기에 사드가 기습 배치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해야 한다느니 북한이 남한을 향해 고고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사드 무용론을 말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며 사드 배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성주에 내려가서 가발 쓰고 노래를 불렀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을 차지하고 있던 시절 내내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배신 행위를 보였습니다. 사드 산불 합의 부정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도 아닙니다. 2017년 10월 중국과 사드 문제를 논의했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남관표는 일본 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드 산불 합의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드 산불 합의는 약속이 아닌 합의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사드 산불 합의를 부정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드는 문재인 정부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부터 사드 추가 배치 혹은 한미일 군사동맹 혹은 미국의 MD 가입을 추진해왔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고 다혈질 문재인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책 면에서 표현되는 단어 선택만 다를 뿐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대북 대결주의 정책, 한미동맹 강화는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자의적 수단이며 안보 조건 사안이라는 민망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는 미국 무기이며, 한국 정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요청하면 살던 주민들의 반발은 아랑곳 없이 우리 땅을 공짜로 내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사드 레이더로 북한만 들여다볼지 중국 베이징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한 결정 권한, 사드 미사일 발사 여부 결정, 사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결정하며 미 본토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그 어떠한 결정 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으며 중국은 왜 그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군사작전에서 상대방의 전력을 미리 탐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한미일은 호주, 캐나다와 함께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과 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추적하여 그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면 일본이 추적해서 그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고 미국이 미사일을 격추하는 형식의 훈련입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미사일을 격추하고자 할 때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태평양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금이라도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땅에 레이더를 갖다 놓는 것은 1초를 다투는 미사일 방어에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가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를 대비한 무기라는 주장도 북한이 수천의 장사정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남한을 향해 발사할 것이라는 발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드는 명백하게 중국을 향한 미국 무기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태평양을 두고 군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펠로시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할 때 주한미군의 정찰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대한해협으로 출동했습니다. 얼마 전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은 미 공군이 무사시 한반도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한반도의 미군 전력은 중국을 향한 군사적 봉쇄 전력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드 또한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미국의 코앞인 쿠바 땅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3차 대전까지 언급될 정도로 미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중국이 느끼는 안보 위협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미사일 기지, 발진 기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 미국에 대한 충성은 더욱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 1안을 부정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걸핏하면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안보 주권에 대한 의지가 넘쳐나서 사드 3불 1안을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MD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허용, 사드 운용의 무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 3불 1안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드는 당장 철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미중 간 전쟁 기지로 내어주게 될 사드를 철거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원불교가 사드 기지 앞에서 평화 기도회를 연 지 2000일, 사드 추가 반입 5년이 되어갑니다. 5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사드를 철거해냅시다. 감사합니다.